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편직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이후 화학섬유 직물업의 수출산업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직물 생산 중 면직물과 모직물은 면방직 공장이나 모방직 공장에서 일관 공정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나머지 직물들은 대개 직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것이 화학섬유 직물입니다. 한국의 화학섬유 직물업은 1950년대에 레이온 직물 생산으로 먼저 성장한 후 1960년대 중반 이후 합성섬유 직물이 빠르게 늘어나 1968년부터는 레이온 직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화학섬유 직물의 생산과 수출을 나타낸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레이온 직물 생산도 늘었지만 화학섬유 직물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화학섬유 직물업은 1차적으로 국내 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수출도 점차 늘었습니다. 초기 수출 시도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이온 직물은 1962년부터, 합성섬유 직물은 1963년부터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산된 화학섬유 직물 중 수출된 직물의 비율은 1967년에는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출이 정체함에 따라 다시 하락했습니다. 화학섬유 직물의 초기 수출 상대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1965년의 수출액을 보면 홍콩이 38%, 태국이 14%, 미국이 12%, 일본이 11%, 싱가포르가 9%였습니다. 홍콩으로의 수출은 봉제 가공용 원단 수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이 부진했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료인 화학섬유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장애로 작용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레이온사와 합성섬유사를 국내 생산하게 되면서 원료 수급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1970년에는 홍콩이 여전히 39%로 가장 높았지만 미국이 27%로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캐나다 8%, 호주 7%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화학섬유 직물의 수출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늘었습니다. 1970년 대비 1980년의 수출액은 무려 89배로 늘었습니다. 수출 확대를 주도한 것은 폴리에스터 직물이었습니다. 1971년의 구성은 폴리에스터 39%, 나일론 30%, 레이온 21%였는데 1980년에는 폴리에스터 66%, 나일론 16%, 레이온 2%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의 수출 상대국은 홍콩 17%, 싱가포르 12%, 사우디아라비아 8%, 미국 7%, 일본 6%, 인도네시아 5% 등 다양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의 수입 규제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업계는 수출 상대국 다변화에 힘썼습니다. 석유 파동 후 구매력이 늘어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1980년 화학섬유 직물의 생산량은 1970년 대비 4.6배로 늘었습니다. 합성섬유 직물로만 한정하면 7.6배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레이온 직물은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화학섬유 직물의 수출은 1980년대 초반에 세계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정체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해
1995년에는 66억 달러라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섬유산업의 많은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에 힘입어 성장했던 업종이었기에 수출의 감소는 곧 화학섬유 직물업의 쇠퇴를 의미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03년까지 화학섬유 직물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화학섬유가 처음에 견섬유의 대체품으로서 개발된 것이다 보니 광공업 총조사의 분류상으로는 견화학섬유 직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는 견직물업과 화학섬유 직물업이 따로 집계되었는데 비율을 보면 화학섬유 직물업이 사업체 수에서는 89%, 종사자 수에서는 79%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학섬유 직물업이었기 때문에 통계의 추세를 화학섬유 직물업의 추세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1960년에 1000개가 넘었던 공장은 196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559개로 줄었습니다. 1950년대 일부 농촌에서 번성했던 소규모 직물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내수와 수출의 증가에 따라 공장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1993년에는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확실한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를 보면 1960년에 2만 4천 명이던 종사자 수는 공장 수가 줄어든 1966년에도 2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평균 규모는 커졌습니다. 한 공장당 종사자 수는 1960년에는 23명이었는데 1966년에는 49명, 1978년에는 9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978년에 11만 5천 명까지 늘었던 종사자 수는 이후 1988년까지 정체했습니다. 1988년 10만 9천 명이던 종사자 수는 이후 감소 추세에 들어가 1993년에는 7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수출도 늘고 사업체 수도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1986년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직물업은 곧바로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시도당국에 직기를 등록해야 했고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반드시 노후 직기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또 신설비는 최소한 자동 직기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공업발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직물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은 1997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86년 당시 등록 설비는 19만 7천 대였는데 1992년에는 14만 4천 대로 27% 감소했습니다. 견화학섬유 직물 생산에 사용되는 직기에 한정하면 1986년 11만 대에서 1992년 8만 9천 대로 19% 감소했습니다. 전체 직기를 대상으로 보면 반자동 직기는 1986년 13만 8천 대에서 1992년 4만 4천 대로 68%나 줄었고 자동 직기는 1986년 4만 대에서 1992년 4만 7천 대로 20% 늘었습니다. 반자동 직기와 자동 직기는 북을 사용하는 직기입니다. 그런데 북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 직기의 보급이 이 기간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레피어 직기는 5,400대에서 14,000대로 164% 늘었고 워터제트 직기는 11,000대에서 31,000대로 177% 늘었습니다. 에어제트 직기는 460대에서 5,000대로 1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줄고 노동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직물업의 합리화는 1997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이후 화학섬유 직물업의 수출 산업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염색 가공업의 수출 산업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